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찌 보면은 뭔가 석유화 경영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좀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험을 할 건데 뭔가 이제 미리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어떤 그 틀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저희가 그 문제와 문제점을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찌 보면은 내가 가진 현재 모습과 그 바라는 모습과의 그 어떠한 차이, 이 차이가 여러분들께 제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문제들 중에 개선 가치가 있는 이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뭐냐?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는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문제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문제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은 현재 모습과 내가 바라는 모습과의 차이가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이 개선 가치가 있는 것이 문제점.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입니다. 결국 이젠 해결할 만한 이 가치가 있다는 건 과연 뭐냐? 쓸모가 있고, 예,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야 되고요. 어떤 목표랑 방향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알아보실 때 회사의 가치를 알고 싶은 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홈페이지에 나온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기업 CEO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중매체로 접하실 수 있는 그 기업에 관련된 사람이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결정을 내리는지 그런 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뭔가 그 회사의 가치를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또한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 내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린 게 있죠. 가치는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가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어떠한 본인의 철학 기준을 삼아서 어떠한 문제점을 찾는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죠. 그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게 바로 근본 원인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근본 원인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커즈 아날리시스라는 근본 원인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 프로세스죠. 뭐 또한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해결할 건데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다 쪼개보는 거잖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막 찾아보면은 어떠한 작은 하나만 해결했을 경우 이게 해결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사건이나 어떠한 추세의 근본 원인을 찾는데 식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원리 기법 및 방법론을 수집하는 식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결국 이제 표면적인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 결국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또는 애초에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루트커스 아날리시스고요. 근본원인 분석은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우리가 같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본원인 분석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문제점을 결국 그 다음에 좋은 분석이란 결국 실행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가치가 있는 개선 가치,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행 가능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고민해봤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이 5I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결국 이제 근본 원인 분석을 위해서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를 고민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그랬어? 이게 어떻게 수습하지? 이런 접근법보다는 이게 왜 생겼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죠. 결국 이런 뭔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부분 어떠한 문제가 많이 터질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터질 거고 뭐 기타 이제 사람 관계에서도 터질 건데, 그게 단순하게 뭐 1화의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또 다른 이제 2화의 3화의 정도까지에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반복적이고 빈생산적인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근본 원인을 도출해서 그걸 만약에 해결할 수 있으면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작아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다 더 생산적인 생각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5I라는 것은 5번에 걸친 질문입니다. 꼭 5번이 아니죠. 대략적으로 한 5번 정도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뭔가 근본 원인에 이 5I까지 간다고 하면 근본 원인에 도달할 수 있다. 그 근본 원인은 결국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근본 원인 분석의 첫 단추예요. 자, 다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특성 요인도인데 제가 이제 미시 분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미시 분석은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기존에 보셨던 것처럼 중복 없이 누락 없이 해서 누락 없이 중복 없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락을 하게 된다면 뭔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에는 핵심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 중복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인이만 예를 들어서 중복돼서 분석이 된다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시간은 한정적인데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결국 이 미시 분석의 키는 핵심성, 효율성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중복 없이 누락 없이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I랑 미시 분석을 가지고 특성 요인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뭔가 특성 요인들을 가지고 어떠한 요인을 각각에 대한 분류를 하고, 이런 대분류 차원에서 가지를 쳐서 소분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원인을 찾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피쉬본이라고 하는 물고기의 머리 부분인 특성을 정의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요인을 분류합니다. 대분류인 요인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요인에 대한 세부 요인을 작성을 해서 소분류를 하고, 소분류된 것 중에 우리가 실제 필요한 어떠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 요인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특성 요인들을 그리는데 이런 분류하시는 거에 대한 어떠한 미시하게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잘 분류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세부 요인을 작성하실 때는 5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생겼을까? 다시 또 왜 생겼을까? 그럼 결국 이제 분류가 계속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소분류 더 작아지는 소분류가 생길 거고, 그 소분류 중에서 개선 가치가 있는 그런 어떤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그리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특성 요인도에서 대분류 차원에서 보통 이제 포엠이라고 말씀드렸죠. 맨, 사람, 그 다음에 머신, 기계 설비, 매트리얼, 그 다음에 재료, 메소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 측면에서는 뭐 신규 직원이라든지 재배치 직원이라든지 뭐 교대 직원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다음에
그 머신 부분에서는 신규 설비가 도입됐다, 도입 전후, 부품 교체되기 전후, 설비가 개조되기 전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없다, 뭔가 그런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차안에는 뭐 납품처가 바뀌었다, 구입처, 뭔가 소재 국산화, 그 다음에 관리 조건이라든지 제조 방법이라든지 보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됐다 안 됐다. 방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표준서 변경 전후, 공정 순서 변경 전후, 작업조건 변경 전후에 대한 어떤 변경점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근본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목표를 잡아야 될 건데, 그 목표를 잡는 방법을 스마트하게 잡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달성이 가능해야 될 거고, 나랑 관련이 있고, 그냥 어떠한 한정된 기간 안에 어떠한 목표를 잡아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해결된 다음에 결국 이제 해결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 우리가 파악작성법을 사용해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라든지 내가 도전했던 거를 기술을 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조치로 극복했는지 그 다음에 극복된 결과나 성취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이런 파악작성법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어떠한 그 일하는 생각하는 사고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된 걸 잘 기술을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지금 이제 원하시는 곳에 취업을 하실 수 있고 또 취업을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그동안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건 다 전달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